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창원시민과 그다음에 권성현 부회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원 여러분, 장금용 근한대행을 비롯한 창원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산 해운구 지역구를 둔 서명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역대 시장이 추진한 현안 사업은 모두가 창원시의 미래의 먹거리, 창원시민의 입장에서 추진되어 온 사업입니다. 국제사회의 변화, 그리고 국가정책의 변화, 그리고 대외적인 환경, 대내적인 환경, 문화의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시작은 무지갯빛 창원의 발전을 상징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회의 일부가 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잘못보다는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전략산업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예. 국장님, 우리 미래산업국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예,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지난해 1월 달에 발령받아 왔기 때문에 1년 6개월 정도 됩니다. 예. 먼저 그 창원의 수소산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창원 수소산업은 2017년 민선 6기 안상수 시장부터 시작해서 민선 7기 허성무 시정, 그다음 민선 8기 홍남표 시정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에카 수소 플랜트 사업을 추진하게 된 계기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제 기억으로는 아마 사업 당시에 이제 정부의 이제 탈원전 정책과 그 당시에는 또 친환경 에너지 정책 산업이 같이 공존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창원에는 좀 기계 산업 위주였는데 그 당시에 좀 침체되던 시기였기도 하고, 그래서 이러한 산업들을 대체하기 위해서 좀 더 또 새로운 사업의 발굴이 필요했던 시기였습니다. 그게 이제 수소가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수소와 관련해서 생산이라든지 공급이라든지 그다음에 유통망 등을 구축하기 위해서 한번 새로운 우리 전국에서 새로운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렇게 해서 에카수소 플랜트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 다른 내용은 수소의 에카 수소 플랜트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관심이 많아가지고 질의가 많았기 때문에 지금은 이가 문제가 되는 우리 금융기관 대주단과 대출금 상환을 못하게 되면 우리 시는 어떤 피해가 있습니까? 피해 말씀이십니까? 예, 예. 대주단에서는 이제 대출금 전액 상환 시까지 이제 창원산업진흥원의 에카수소 공급 계약서 상에 보면은 1일 5톤의 에카수소를 구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요구를 할 것이고요. 창원산업진흥원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이행하지 못하면은 재산의 가압류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그에 따라서 또 그게 다 해결되지 못하면은 또 창원시와 창원산업진흥원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등의 소등이 아마 예상이 됩니다. 예. 우리 국장님, 우리 2023년 11월 7일자 창원 수소 에카 산업 재구조화 계획이라고 우리 대신 우리 장금용 근한대행께서 결재를 하셨고, 그 당시 국장님 아니셨지만 국장님, 부서장이 전부 다 이 부분을 이 내용은 알고 계시죠? 예, 서류는 봤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에 내용을 안에 보시면 향후 우리가 이렇게 해 나가지 못했을 때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거기에 대해서 이게 일부 계획이 많이 현재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1년 6개월 동안, 아니면 우리가 1년 6개월이죠. 작년에 우리 에카 수소 플랜트가 저 부산에 완공이 된 지 2024년 1월 달이지 않습니까? 1월 달이고, 그 전부터 2023년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예견했고 진행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안에 대해서 지금까지 진행을 해왔습니까? 결과물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제가 지난해 1월 달에 왔었고, 1월 오자마자 1월 31일자로 준공식 행사를 했었고요.
아마 그게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4월경에 보면은 그게 이제 좀 플랜트에 좀 문제가 있다는 게 이제 저희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인지를 하게 되었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제대로 된 물건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름 외부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가를 구성을 해서 국장님, 예, 그럼 지금 검증 다 됐습니까? 검증은 뭐 충분히 하지 못했습니다. 예, 아직까지 검증 안 됐지 않습니까? 검증 말고 다른 뭐 대책을 강구하는 내용이 있으면 말씀 한번 해봐 주시죠.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판로를 개척했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1년 동안 뭐 5kg를 이렇게 구매를 했을 때 창원산업진흥원에서 구매를 했을 때 뭐 거기에 대해서 대책의 내용에 보면 여기 재구조화 계획에 보면 그 내용이 다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뭘 결과물이 뭐가 있습니까? 이제 그 재구조화 관련해서 공문에는 여러 내용들이 이제 대책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지난해 같은 경우에 이제 이제 플랜트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감사관실에서 거기에 대한 뭐 감사가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10월부터는 행정사무감사가 의회에서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는 저희 부서에서는 실질적으로 좀 이런 데 좀 대응하는 데 보면은 좀 시간을 많이 좀 빼앗겼습니다. 아무것도 못했다. 그렇다 보니까는 일부 하긴 한 게 있습니다. 전혀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민간에서 이제 덕동에 액화수소 충전소를 건립을 하기 위해서 신청이 들어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두 개의 민간 사업자가 경쟁을 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 두 민간 사업자 중에서 어떻든 간에 한 곳이 빨리 이제 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은 행정적인 조정은 저희들이 환경부라든지 협조를 통해 가지고 건의하고 해서 조속히 마무리 지었고 지금 현재는 인허가가 났습니까? 인허가는 지금 현재 2차 보완 요청을 했습니다. 5월 13일 날 보완 요청을 했는데 요게 기한이 6월 말까지 보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 말까지 되면 그게 보완이 되면은 아마 허가는 7월 초에 날 것으로 보고 있고 그게 허가가 나면은 사업 기간은 한 1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채무 부존재 소송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성소를 했을 때, 폐설했을 때 저희 창원시는 성소를 하기 원합니까? 폐설을 하기 원합니까? 사실은 뭐 의원님 뭐 이 두 가지 면에 있어서는 성소냐 폐소냐 다 양날의 칼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앞서서 저희 권한대행님께서도 뭐 장기로 두면 외통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듯이 성소가 이제 빨리 좀 해결을 하려고 하면은 이 소를 좀 뭐 중간에 치하를 해서 여러 가지 이제 합의를 통한 처리 방향을 갈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은 그걸 중간에 저희가 이게 이길 수 있는 소인데 저희가 치하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관계 공무원이 다치게 돼 있습니다. 배임죄라든지 이렇게 다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치하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또한 그럼 끝까지 소를 가자니 이게 보면은 소라는 게 또 뭐 우리가 이기면은 또 저쪽에서도 또 항소를 할 수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면 소가 장기간 갈 수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기면은 뭐 창원시가 그로부터 재정적인 부담은 좀 덜 수는 있겠지만은 또 다른 문제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저희들은 많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법조계에 문의를 하니까 저희가 창원시가 승소를 했어요. 승소를 해서 저희가 채무 부존재 소송에서 승소를 해서 그게 없어졌다 가정을 했을 때 대주단에서는 창원시는 없는데 창원산업진흥에 압류를 할 겁니다. 아마 월급이나 운영비를 좀 압류를 하겠죠. 네, 맞습니다. 예, 그렇게 가면 창원시가 승소한 것이 과연 승소인지 패소하면 패소인 건지 그런 단계는 예견대가 지금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 단계에서 협상이라든가 다른 부분을 해서 방향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승소가 승소가 아니고 패소가 패소가 아닌 입장에서. 어제 질의에서도 어제 박성경 의원님께서도 이 부분 관련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요. 그래서 끝까지
가면은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그러면 저 문제점도 있기 국장님 때문에 그 대주단 한번 만나 보셨습니까? 대주단을 제가 몇 번 만나 보셨습니까? 제가 직접 만나지 예. 못했지만은 그게 이제 대주단에서는 한번 만나자고 이 중요한 상황에서 하면은 제가 채무 부존재의 소를 먼저 지하하고 난 후에 만나주겠다라는 예. 이제 기조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좀 쉽지는 않았습니다. 대주단과의 문제에서 국장님, 제가 대주단의 관계자하고 뭐 제 나름대로는 정보를 공유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거기에도 충분한 협상을 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다. 계기가. 근데 협상이 워낙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최종 이런 결론이 났는데 지금도 협상이 가능하다고 요구는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협상이 가면 틀리지겠지만은. 그러니까 지금 이 중요한 문제에서 우리 담당 국장님이 그 대주단 한 번도 안 만나봤다는 것은 그전에도 만난 일이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그전에 만난 적이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성소가 아니고 배소가 아닌 부분은 국장님도 좀 인식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해결 방안에 대해서 향후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우리 근한내님도 말씀하셨지만 내님께서 답변하셨지만은 투트랙으로 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만일에 이게 진행 과정에서 이제 법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은 그런 관련 공문에 있어서 뭐 처분을 받아야 될 것이고요. 또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저는 뭐 생각한데 그게 양극단점이라고 할까요? 좀 뭐 표현을 하자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일시금을 상환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아니면은 이거 지금 현재 법대로 계속해서 끌고 나가서 법이 최종 결론 날 때까지 그 결과를 가지고 그 처분에 따른 방법도 이건 완전 극과 극이라고 봅니다. 그 사이에 1일 5톤씩 구매해 주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요. 또 아니면 또 지금 현재 재정 구조를 재구조화해서 뭐 일정 부분 뭐 상환을 하고 또 계속해서 상환해가는 방법 그런 정도 4가지 정도의 방법이 저는 있다라고 보는데 이 방법론에 대해서는 아까도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과 의논을 좀 했습니다. 이거는 지평부만의 고민으로서는 좀 힘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어떻든 간에 향후에는 최종적으로는 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과 함께 빠른 시일 내에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렸고 그래서 좀 시일상 따져보니까는 이번 6월 30일 날 좀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본회의를 마치고 난 이후에 시간 되시는 의원님들 함께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 보도에 보면 우리 에카수소 플랜트가 대주단에서 6월 말경에 상업 생산을 시작할 것이다. 그래서 창원시에 매입하게 되는 5kg 전량 매입을 해달라는 부분이 지금 언론 보도 보는 지금 공문이 와가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그 판로에 대해서 지금 현재 액화수소를 저희가 생산해서 저희가 창원시가 받으면 전국에 어디에 갖다 줄 수가 있습니까? 그건 한 파악해 보셨어요? 전국에 어디가 아시다시피 있습니까? 이제 뭐 수도권을 비롯한 저쪽에는 SK가 지금 하루 60톤 생산할 수 있는 규모가 되어 있고요. 또 울산에는 또 효성이 30톤 생산할 수 있는 규모가 설비가 완공돼 갑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우리 시 외의 지역에 어떠한 구매력을 판매처를 확보하는 데가 상당히 수요처를 발굴하는 데가 지금 쉽지 않다는 말씀 드립니다. 보십시오. 지금 SK가 설비가 월 30톤을 생산할 수 있는 설비지 않습니까? 60톤입니까? 60톤을 생산해서 지금 SK가 생산해서 납품하고 있는 게 부산입니다. 부산의 수소 충전소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부 있는 걸로. 일부. 하루에 2톤 미만. 평균이 1.5톤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인천에서 생산해서 부산까지 납품을 하려고 하면 그다음에 60톤 설비에서 하루에 2톤 생산을 하려고 하면 인원은 있는 데도 가고 원가 경쟁력이 안 나온답니다. 그다음에 울산에서 지금 현재 효성에서 생산해가지고 납품하고 있는 곳이 강양
아니겠습니까? 강양 쪽 아니겠습니까? 두 군데. 거기도 평균 1톤이 되지 않습니다. 그 30톤 설비에서. 그쪽에서도 우리 창원에서 5톤 정도, 2, 3톤 정도 생산하면 부산에 갖다 주고, 울산에 갖다 주고 하면 저희가 다 받지는 못하겠지만은 거기에 일부는 보전해 줄 수 있다. 그런 내용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한번 알고 계십니까? 그런 내용은? 예, 이제 그 내용은 이제 어차피 이제 지리적으로 뭐 인천이라든지 울산이라든지 우리 창원에 세 군데에 이제 액화수소 생산 플랜트가 있다고 하면은 인천에서 뭐 부산에 조금 전에 말씀처럼 부산에 공급하는 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 거리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차라리 창원을 통해서 그쪽으로 부산에 납품하는 게 더 자기들이 이익일 수 있습니다. 그런 협정은 저희들 MOU를 체결해 놨습니다. 예. 우리도 예를 들어서 만일에 인천 쪽에다가 어떤 수요처를 발굴한다면 했을 경우에 저희가 인천까지 가기에는 여러 가지 오히려 더 뭐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인천에 있는 수소를 그 현지에서 바로 그럼 당장 공급할 저희가 수 있는 당장 상업 생산해서 저희가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MOU는 과거에 체결했을 거고 거기에 예. 대해서 대응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해서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최근에? 그건 산업진흥원에서 하는 겁니까? 예, 이제 그런 이제 뭐 저희들도 이제 필요하면은 나서지만은 이제 주로 이제 지금은 현재는 나서지 창원, 않았다. 예, 지금은 예. 창원 산업진흥원에서 하고 있다. 예,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우리 창원산업진흥원의 미래전략본부장님 직무대행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과연 이 질문을 직무대행님께 여쭤봐야 되는지, 이 문제가 큰 사업에 대해 가지고 아직까지 직무대행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산업진흥원에서는 이 사업을 계속 수행기간으로 진행을 해왔죠? 네, 창원산업진흥원 네. 미래전략본부장 직무 대리를 맡고 있는 강부민입니다.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창원산업진흥원은 계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 뭐, 같은 질문인데, 우리 산업진흥원은 2023년 12월 달에, 12월 초에 창원수소 액화산업 수요처 현황 및 대응 방안이라는 문서를 생성했죠. 네, 예. 이 내용에 보면 우리 아까 산업국에서 한 내용보다는 더 디테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추진이 완료되는 게 있습니까? 수소가 생산되면 당장 어떻게 할 수 있다? 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때 당시에 그 추진 계획과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서 수립을 했던 이유는 창원시와 창원산업진흥원의 재정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마련하고자 강구를 했었고, 해당 내용은 금전적 지원에서부터 정책적 지원까지 다양한 방안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추진하기 위해서는 진흥원이 자체적으로 모든 것을 결정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창원시와 함께 하고자 일단은 제안을 드렸었고, 일부는 시행이 뭐 된 것도 있고 일부는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된 것도 일부 있습니다. 시행된 건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담겨 있는 내용들 중에 향후에 창원산업진흥원에게 뭐 구매 의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도달했을 때 저희가 할 수 있는 수요처 확보라든지, 또는 향후에 저희가 다시 재판매를 하기 위한 뭐 S사라든지 H사와의 뭐 계속적인 교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지금도 계속 수요처 관리 대장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질문했던 거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6월 중순경에 1톤이 됐든 2톤이 됐든 5톤이 됐든 수소가 생산이 됐습니다. 저희가 구매를 해야 돼. 그러면 거기에 수요처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MOU는 돼가 있고, 그럼 거기에 대해서 뭐 1톤, 다부 0.5톤이라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수요처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 창원산업진흥원에게 구매 의무를 요구가 왔을 때 예. 저희가 소비할 수 있는 물량은 사실은 미미한 수준이긴 합니다. 그게
지금 현재 저희가 창원산업진흥원이 정부 R&D 과제를 통해서 구축해 놓은 대원수소 충전소에서는 1일 1톤 미만의 수소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규모가 좀 작은 상황이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사업 대장 중에 일부 기업에서는 실증이라든지 연구 과제를 위해서 저희 쪽으로 물량을 요구한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이제 하루에 5톤 물량의 규모가 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에 그러면 저희가 받았을 때 1톤은 소비가 가능하다 이겁니까? 금액은 적자가 나겠지만은 네. 가령 저희한테 구매 의무를 이행하라고 요구가 들어왔을 때 진흥원이 그 구매 의무를 일부라도 수행하기 위해서 만약에 소비를 한다라고 하면 의원님 말씀하셨던 1톤의 물량 이상은 구매가 가능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 이제 가장 성급한 과제가 지금 5톤이기 때문에 나머지 3점 몇 톤이 남은 4톤 정도가 남겠죠. 거기에 대한 대응 방안은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일단 저희는 사실 5톤의 물량을 소화할 수 있는 수요처를 확보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 물량을 구매해야 되는 의무만 남아 있다 보니 저희가 자체적으로 5톤을 전량 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사실 현재로서는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제 아쉬운 부분은 뭐 우리 산업진흥원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우리 행정국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창원시와 전부 창원시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어찌 보면 창원산업진흥원도 저희 창원시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2년 동안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하지는 않았지만 조금은 있었다. 2년이 아니면 3년 전부터 시작했으면 지금보다 나았다. 하지만 저희 의회도 마찬가지고 행정도 마찬가지고 산업진흥원도 마찬가지고 그다음 감사도 마찬가지고 감사시도 마찬가지고, 그런 시간적인 부분을 저희가 잃었다는 부분에서 저희가 상을이 된 것 같습니다. 대책도 현재는 없고 깝깝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과연 2년 동안 우리는 뭘 했을까? 그 부분에서 산업진흥원은 산업진흥원대로, 행정부는 행정부대로, 저희 의회는 의회대로 반성을 뼈저리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그 질문 순서를 바꿔서 우리 근한 대행님은 나중에 마지막에 질문 드려도 괜찮겠지? 예. 그러면 다음은 우리 건설국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고맙습니다. 고생하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우리 버스 관련해서 우리 파업도 있었고, 아까 질의도, 서영건 의원님 질의도 있었고,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버스 전용 차로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버스 전용 차로 도입 시기에 대해서 그 도입한 목적과 같이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우리 시에서 가로변 버스 전용 차로는 2005년도 9월 1일 날 도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SBRT 전용 차로는 2024년도 5월 달에 개통이 되었습니다. 저 목적에 대해서는 버스의 정시성을 확보로 대중교통 활성화에 도모하는 게 목적이겠습니다. 예. 좀 전에 SBRT 말씀하셨지만은 2000년대 구축이 돼서 우리 환경이 아니면 버스 전용차로가 변했지 않습니까?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제 저 가로변 버스 전용 차로는 가로 가는 거고, 우리 전용 도로는 중앙에 이제 통과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가로변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상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일정한 아침 출퇴근 시간 한 3시간만 정도 운영을 하고, 중앙에 있는 거는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구간은 어디에서 어디까지죠? 지금 SBRT는 감정에서 도계 강장까지, 또 가로변 전용 차선은 가로변 버스 전용 차선은 도계 강장에서 석전 삼거리까지 되어 있습니다. 예. 석전 상거리까지. 예. 석전 상거리까지. 그럼 좀 전에 목적을 말씀하셨는데 그 정시의 시간 개념이겠죠, 그죠? 예, 시간 정시성이 확보가 된다. 네, 예. 목적과 시민의 안전이
충돌한다면 뭐가 우선입니까? 저희들이 이제 버스 전용 차선을 할 때 그 뭐 모든 걸 다 고려하지만 정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안전이 또 보장이 돼야 정시성 확보가 된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이제 뭐 SBRT 할 구간에 대해서도 또 저 시민 안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저 뭐 카메라든지 그런 것도 이제 저 도입해 가지고 가속이라든지 또 불법 차량 그 제한을 하고 있고 가로변에도 동일하게 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 10번 자료화면 떼어주시죠. 예. 그러면 우리 버스 전용 차로에 단속 카메라 달려 있지 않습니까? 네, 카메라 몇 개 있습니다. 달려 있습니까? 지금 SBRT 구간에 2개소가 되어 있고 예. 또 저 가로변 전용 차선에 5개소가 다섯 되어 개. 있습니다. 예. 그럼 가로변은 5개 어디 달려가 있습니까? 지금 가로변에 대해서는 KT 동마사 지점하고 보금 요양병원, 덕제 굴다리 교차로, 창원 웨딩의 정당 앞, 어창동 행정복지센터에 그렇게 5개 되어 있습니다. 예. 덕제 굴다리, 예, 예. 예, 예. 그럼 저 자료 한번 보시죠. 저기 덕제 굴다리에 그 카메라가 달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2005년도에 설치했을 때 하고 지금이 2025년이니까 20년이 지나면서 거기에 도로 여건이나 주거 환경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변했겠죠. 변했습니다. 변했는데 보시면 카메라가 저 버스 정류장 앞에 25m 앞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을 안 하기 위해서 123m가 점선으로 거리가 있고, 그럼 단속을 하기 위해서 66m 거리가 있고, 그 다음 앞에 또 50m가 단속을 진입, 나가는 부분에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한 달 전에는 전부 다 실선이었거든요. 지금 이제 점선은 좀 바뀌었더라고요. 바뀐 부분에서 보시면 50m 구간에서 저희가 교차로입니다. 그러면 버스 전용차선 4차선이지 않습니까? 4차선이기 때문에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해서 우회전이구나. 우회전을 해서 놓으면 4차선인데 버스 전용 차로이기 때문에 앞에 50m 전방에 아니면 100m 전방에 단속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차들이 전부 2차선, 3차선, 1차선은 진입을 합니다. 진입을 하고, 그리고 직진한 차 같은 경우에는 쭉 몰고 왔다가 놀래가지고 또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사이가 버스 정소에 지나가고 나면 아파트로 진입을 해야 되거든요. 진입을 하다 보면 미리 진입한 차량 같은 경우는 그 단속 간격에서 놀래가지고 저 3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하고, 아니면 3차선에서 직진한 차 같은 경우에는 버스 정소가 앞에 있어가지고 출퇴근 시간에 버스가 줄을 쫙 서면 앞에 진입이 안 됩니다. 그런데 단지 66m를 단속하기 위해 가지고 66m 구간을 단속하기 위해서 저기에 단속 카메라 꼭 있어야 됩니까? 예, 저희들이 단속 카메라 운영하는 목적이 아니라 버스 가로변도 마찬가지고 그 버스 전용 차로가 있는데 불법 주정차가 이제 생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의원님이 지적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정성도 이제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이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버스 전용차로 단속 카메라가 있어야 또 거기에 불법 주정차라든지 또 뭐 저 어떤 일반적인 진입이 불가능한 차량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고 또 통제를 해야만이 또 버스 전용 차로의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불가피하게 저 단속 카메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 구간에는 불법 주정차 거의 안 하는 구간이고, 현장에 가보시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66m를 단속하기 위해 가지고, 그러면 저 단속 카메라 위치를 좀 저 50m 이쪽으로 좀 올라오는 방향이 있든지.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의원님하고 또 저 그런 이제 저 민원이 있어서 현장에서 최근에 만나가지고 저희들이 실선대가 있는 부분을 좀 점선으로 저 6월 20일에 많이 좀 저 변경을 시켰습니다. 우선 이제 변경된 사항을 보고 또 저 주변 여건을 보고 또 운영되고 있는 여건을 보고 좀 판단을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방문을 했을 때 절대 옮길 수는 없다. 절대
없앨 수는 없다는 방향성에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그러면 절대 이런 부분은 있을 수가 없는 부분이고 우리가 이렇게 방향을 개선했는데 이 부분도 맞지가 않고 시민의 안전이 문제가 생겼을 때는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네, 저도 뭐 예. 절대락하는 건 있을 수가 없다 봅니다. 그 예. 운영을 해보고 또 거기에 따라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또 그 문제점이 개선이 가능한 건지 개선이 안 되는지 그걸 보고 또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현장에 저하고 같이 한번 가셔가지고 우리 시민이 안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뭐 각 구청에 계시는 구청장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꼭 하는 부분이 사고 나고 나면 그때 대처를 합니다. 그런 부분이 안 생기게끔 큰 사고 나기 전에 대처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대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우리 문화체육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네, 수고하십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성민입니다. 예. 뭐 NC 다이노스 사고 관련해서 뭐 처음도 알고 계시고 아까 김유정 의원도 지적을 하셨으니까 우리 그 사고 나고 파악하셨을 때 NC가 지속적으로 이때까지 요구했던 불만 사항이 있었을까요? 그거는 파악이 됐죠. 네, 우선 앞서 그 김유정 의원님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기 전에 김유정 의원님께서 그 이 사고와 관련해서 시장 또는 문화관광체육국장이 초기에 즉각적인 뭐 대응이 있었어야 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실무 책임자로서 그 당시에 적절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 책임자로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앞으로는 저희가 어떤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 있는 자세로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C에서는 지속적으로 뭐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현재는 다들 알고 계시는 21가지의 요구사항에 다 녹아 들어있는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 있는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자리가 현재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가장 부분이 저희가 초기에 대응이 늦은 부분은 좀 알고 계실 거고 초기의 대응은 그때 시기상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3월 29일 날 사고가 발생했고 아시겠지만은 뭐 5일 뒤에 우리 전임 시장님 판결이 대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는 보고나 방침을 받을 수 있는 여유가 좀 없고 이렇게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좀 더 핑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 공무원들 좀 더 포함해서 진짜 시민들한테 팬들한테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이제 저는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부분이 대응이 참 늦었다. 그다음에 저희가 대응이 좀 발빠르게 대응했으면 지금 TF팀이 구성돼서 이제 TF팀이 구성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소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예. 들어가십시오. 그럼 TF팀 우리 소관인 기획조정실장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저희가 선제적으로 먼저 TF팀을 구성했으면 지금보다 나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 해결하고 계속 끌려가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TF팀이 구성되다 보니까 뭐 예전에는 국장이 전부 다 실무부서가 틀려가지고 협조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은 모든 그 부분에 회의 체계에서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이 전부 다 주관을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뭐 21가지 요구사항이 있었을 텐데 거기에 우리 차원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 그다음에 빨리 할 수 있는 부분, 또 검토를 해야 할 부분, 그다음에 설득을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 대응 방안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네,
NC 다이노스 연고지 이전 검토에 대한 우리 시의 대응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 권한대행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시는 NC 다이노스 야구단이 우리 시에 있는 것만으로 해도 우리 야구를 좋아하는 팬뿐만 아니라 우리 시와 우리 시민에게 큰 자산입니다. 그래서 NC가 우리 연고 기반을 더욱더 튼튼히 하면서 계속 야구를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그렇게 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찾겠다는 게 저희 입장이고 이번에 이제 NC가 연고 관련 발언을 하면서 우리 시에 요청한 사항들에 대해서 그런 관점에서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요청 사항 21가지 중에서 즉시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실행에 들어가고 또 예산 부담이 큰 사항들은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서 시의회와 또 시민의 공론을 모아서 결정하는 그런 수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과거에 우리가 문서로든 구두로든 했던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게 NC 측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원인을 생각해 보면 그와 같은 의사결정 전에 충분한 공론화가 아예 없었거나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구사항들이 전부 전상임위원회와 관련되어 있고 또 이게 집행부에서 NC와 협의해서 결정하더라도 나중에 다 예산으로든 아니면 조례안으로든 아니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든 전부 의회를 거치는 구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의회의 총의를 모으는 게 그런 과정이 먼저 선결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우선 전 의원님들을 모시고 이 상황을 보고 드리고 또 의견을 듣는 자리를 준비를 하고 있고 필요하면 2번, 3번이라도 하겠습니다. 또한 이게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는 자리도 필요하면 NC와 의논해서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고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뭐 앞전에 제가 문의를 할 때 뭐 NC와의 관계에서 오픈하기 힘들다. 어쨌든 간에 예산이 투입돼야 되기 때문에 오픈할 분은 오픈해야 되고 네. 그래야 공론화 될 거 아닙니까? 네네. 그리고 국장님 전국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이 제일 많은 데가 창원시인가죠? 네네. 지역구 국회의원이 5명인 데가 창원시 수원시밖에 없습니다. 300명 중에 5명이란 국회의원이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요구할 거 여야가 어디 있습니까? 요구할 거 요구하고 정부에 요구할 거 요구하고 구단에 요구할 거 요구하고 우리 창원시에서 할 거 하고 도에서 할 거는 정치적으로 풀 거는 정치적으로 풀고 그런 부분은 적극 검토 좀 부탁드리고 발로 좀 떼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해당 지역구 마산 쪽의 국회의원 2분께 찾아가서 이렇게 의논을 드렸고 또 뭐 오늘 또 도지사님께서도 창원시 NC와 관련된 부분 적극 지원하라는 또 말씀을 하셨다는 기사도 봤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 도라든 상급기관의 지원을 받을 부분은 또 적극 요청하고 또 지역 국회의원들 적극 의논해서 그렇게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네, 창원 NC이기 때문에 그럼 창원시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꼭 마산, 창원, 진해 따지지 마시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시간이 2분 남았네요. 우리 권한대행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예, 권한대행님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권한대행님께서 우리 1부시장님과 2부시장님이 우리 국장급 이상 중에서는 창원시에서 한 부서에 가장 오래된 분인 거 알고 계시죠? 이부 시장님 저보다 오래됐습니다. 네. 그래서 나머지는 전부 다 부서 이동을 했지만은 가장 우리 현안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다. 2분의 우리 부시장님께서. 그러니까 좀 잘 좀 부탁드리고 우리 업무상 과실로 공무원의 직위 해제가 되었거나 감사 청구, 경찰 고발된 사례가 몇 건인지 한 말씀 좀 해주십시오. 데이터를 봤는데요. 총 한 12건 정도 되고요. 네. 직위 해제 건이 2건, 그리고 뭐 공익 감사원의 요청인 건이 있고요. 수사 고발이 8건 있습니다. 그러면 혐의에 대해서 우리 경상남도나 감사원, 경찰 조사나 뭐 검찰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방금 12건 중에서 직위 해제 2건이 있었는데요. 그거는 소측인의 주장이 인용이 됐고요. 예.
그리고 고발 수사 8건에 대해서는 3건은 지금 아직 진행 중이고요. 5건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지금 네. 왔고요. 감사원에 요청했던 2건에 대해서는 종결 처리됐습니다. 전결 처리됐고. 네. 그러면 외부 경찰이나 이렇게 외부 기관에 전부 다 이렇게 했던 부분은 전부 다 현재 진행 중인 사건 말고 나머지는 전부 다 어찌 보면 무혐의가 됐다는 거죠. 증거 불충분이든가 뭐든가. 그리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그런 분들이 뭐 직위해제나 이런 분들이 다 돼가지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입은 피해는 뭐가 있습니까? 창원시가. 먼저 우리가 감사라든지 외부의 수사 의뢰라든지 이런 거는 한편으로는 감사라든지 그런 또 고유의 역할이 있는 거고요. 사전적인 역할은 예방을 해야 되는 거고요. 사후적으로는 시정과 교정의 역할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사업부서는 또 사업부서 나름의 또 역할이 있는 거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업을 갖다가 책임을 지고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감사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약간 그 외부적으로 수사 직위해제라든지 또는 고소 고발의 건수가 그게 어느 정도의 또 좋지 못한 성과가 나왔다고 해서 뭐 어느 정도의 눈에 보이는 그런 피해라든지 그런 거는 크게 뭐 크지 않다고 봅니다. 일부 당연히 있겠죠. 일부 대외적인 신뢰도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그 감사의 고유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또 그 역할 나름대로 또 업무를 수행한 거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은 월급은 다 주지. 예? 월급은. 아, 직위해제 돼가지고 무혐의가 되면. 있는 기간 동안에는 월급이 좀 네. 깎이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기각이 돼서 넘어오면은 소급해서 줘야 됩니다. 예. 그럼 그분들 일 못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많이 그게 시민들한테 피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쨌든 간에 예. 세금이 낭비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죠? 그렇습니다. 일할 수 있는 한 분 한 분에 일할 수 있는 시간을 뺏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감사관도 계시는데 감사를 했는데 일단 뭐 결과가 어떻게 됐든 간에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 부분에 감사관이 한 부분에서 뭐 판결을 받은 부분이 전부 다 무혐의이기 때문에 네, 그분도 좀 신중해야 되지 않겠느냐. 알겠습니다. 그럼 네. 대외적으로 어느 정도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신중하게 그렇게 신중을 기해서 대외에 특히 대외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이번에 인사 부분에 대해서 가장 조용한 것 같고 참 그런 것 같습니다. 그냥 한 가지만 제가 이거는 제안 드리면 뭐 NC 다이노스 같은 경우는 전담 TF팀을 구성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수소 관련해서 이것도 아주 큰 현안 사업인데 이것도 우리 행정적으로 전담할 수 있는 TF팀을 구성해서 그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국장을 보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업을 시행한 분들이 우리 지금 현재 창원시에 2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새로운 사람이 가는 것보다는 가장 일을 잘 아는 분이 국장으로 가셔가지고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편으로는 결자 해지의 측면에서는 의원님 말씀이 일부 맞으시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약간 경도된 시각으로 가지고 업무를 수행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정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불로 그렇게 한 거고. 액화수소 이야기 나와서 한 말씀 또 좀 하겠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드린 액화수소 재구조화 계획에 대한 그걸 하시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문건 자체가 이제 대외적으로 성립되지 못하는 문건이기 때문에 그 안에 방금 말씀 안에 어떤 정도의 뭐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봐서는 안에 뭐 특별하게 뭐 재구조화로 610억에서 710억을 하겠다는 그 계획 말고는 특별한 계획은 없고요. 왜냐하면 초기 단계 때 너무 그 쉽지 않다는 부분이 있어서 710억 원으로 재구조하죠. 그러니까 업무를 수행하는데 주어진 기간만큼의 그 사업을 수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뒤로 미루기 위해서 뒤로 미루는데 필요한 돈이 필요해서 그거 하겠다는 그 계획이었고요. 그와 관련돼서 일단은 문서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행식적인 문제에서 그거는 재정결 사항도 아니고요. 그리고 문서가 완결된 문서라고 볼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그 문서를 말씀드리기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인천의 SK하고 울산의 효성 이런 것처럼 안타까운 부분인데 저희들도 민간의 기업을 유치를 했으면 훨씬 좋았을 건데 그렇지 않고 저희들이 공공기관이 직접 뛰어드는 바람에 지금 이런 사태가 지금 와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좀 들고요. NC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NC하고 계속 오랫동안 같이 하기를 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NC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득하고 노력하고 우리 기조실의 단을 통해서 더 많이 노력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좀
같이 좀 고민해 주시고 저희들한테 힘을 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에카 수소에 대한 그 TF 문제는 에카 수소는 말씀하신 게 잘 아시는 것 같이 그 우리 내부의 검토의 문제가 아니고요. 보니까 대주단하고의 어쨌든 관계의 문제가 더 크기 때문에요. 지금 업무를 하고 있는 그분들이 그 새로운 업무를 검토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이 아마 그 계속 접촉을 해왔기 때문에 계속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서명일 의원 마무리해 주시죠. 고맙습니다.